제가 주로 했던 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거 개선하고 외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퍼스널 스타일링 클래스나 프로젝트, 또 애들이 이제 직접 자기가 배운 걸 바탕으로 자기가 스타일링을 해서 자기의 화보집을 같이 찍고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 또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든가, 제가 패션 레볼루션이라고 세계적인 NGO가 있어요. 패션과 환경 관련해서 방글라데시에서 3년에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바로 직후에 패션 레볼루션이라는 NGO가 영국에서 조직이 됐는데 한국팀 멤버로 지금 있으면서 활동하고 있고, 패션이 좀 환경과 인권, 또 우리 각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 문화에 미치는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좋은 쪽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또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지속 가능한 패션 탐구 프로젝트, 환경과 패션, 인권, 동물권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옷을 바느질을 배워서 청소년들이 자기 옷도 고쳐보고 스타일링하고 뭐 책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는 소수의 사람을 깊이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가 닿아야 좀 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역시 가장 효과적인 건 이야기이지 않나, 작품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생각해서 다시 이제 영화 쪽으로 기획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옷 자체를 좋아했었고, 옷을 애지중지하기도 했었고, 옷도 좋아했고, 그런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나오는 패션 잡지나 뭐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좀 즐겨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잡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보다 패션 잡지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영화 속에서 캐릭터의 스타일링이 또 어떻게 됐는지, 외모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런 것들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패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그냥 옷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징이랄까? 이미지는 결국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을 색깔, 뭐 패턴, 뭐 실루엣, 어떤 헤어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 뭐 분위기 이런 다른 요소들로서 말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그런 은유나 상징으로서, 요새는 이미지텔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영화에서 꼭 캐릭터가 각성을 하면은 의상이 달라지잖아요. 메이크업도 달라지고. 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가장 피상적인 차원에서 먼저 표현하는 게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런 좀 캐릭터나 인물 위주로 영화를 많이 보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첫 번째 도구가 옷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되게 좋아했어서 이 옷을 그냥 이렇게 패션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계속 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이 그냥 걸쳐지는, 내 몸이 걸쳐지는 옷걸이, 마네킹, 완벽한 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남들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평생을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야 사람들은 후회를 하잖아요. 왜 인생을 더 즐기지 못했을까? 삶이 주는 것들을 왜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냥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뭔가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 삶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값진 건데, 우리가 이런 피상적인 정말 뭐 팔뚝살이 얼마나 됐느니 허리살이 얼마나 됐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삶을 놓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스타일 컨설팅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우리 삶도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옷에서 결국은 드러나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바꿔본다면 내 인생이라는 작품 안에서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이 영화가 빛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장 그 영화에 어울릴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묘사되는 게 지금까지 작품 안에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앞으로 바꿔가고 싶거든요. 여성 캐릭터 자체를 정말 있는 존재를 매력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작업들,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가 이제 융합요가학과를 다녔는데, 거기서 인도 신화하고 인도 철학 이런 거 공부하고,
그 신화 속에서의 여성들이 인도 신화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다채롭고 멋있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박사는 이런 작품 쪽으로 가서 융합해서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인도 신화도 지금 계속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신화 속 여신들이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너무 두근거릴 정도로 가장 기본 단계는 어쨌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 나를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외모라는 건 너무 피상적이지만 정말 피상적인 거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피상적인 거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옷도 내가 주체적으로 못 입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반대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옷이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입고 내 외모를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인생을 더 나답게 살 수 있고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뻔하게 남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랄까 정말 자기답게 살아가고 그 자기 세계를 완성해가면서 아름다움의 빛이랄까 그게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전해지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옷 입는 거를 나답게 입는 것이지 않나.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사실 꾸미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패션 중독자라 할지라도 집에서 풀 메이크업하고 막 자기 전에 막 그 늘어져서 넷플릭스 보면서 막 아이라인 이렇게 신경 쓰고 막 코르셋 같은 그런 옷 입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결국 그 말은 옷이라는 거는 결국 나와 사회 또는 나와 타자를 연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거고 그거를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뭔가를 헤쳐나가야 하지만 또 나답게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옷을 대하고 있습니다. 옷이 나를 표현해주기도 하지만 또 나를 보호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옷이 주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징의 의미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썼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전달되는 거 아니지만 이건 인간의 무의식에 깊이 깔려있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아이템이나 특정한 요소를 활용했을 때는 이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겠죠. 예를 들면 나는 되게 여성스럽고 싶고 관능적이고 부드럽고 섹시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옷으로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충동만 있는 상태에서 학교 가서 내가 뭐 PT를 해야 된다거나 일을 하는데 막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됐는데 막 아이돌들 입는 것처럼 막 뭐 크롭탑에 라인이 정말 타이트하게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었다거나 그런 요소들을 차용한 옷들을 무의식적으로 입고서 그 자리에 갔을 경우에는 내가 이 상황에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를 이제 옷이 왜곡시키는 거죠. 나의 이미지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하고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불편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내가 이 코드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니면 내가 좀 더 강인해진 느낌을 줄 필요가 있고 나를 전문가적인 거 느낌이구나. 나를 좀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알고 내가 그러니까 요리를 하듯이 옷차림을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 어떤 요소에서 부드러움을 가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전문성이라는 느낌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섬세한 부분을 같이 표현할까? 옛날에는 80년대에서는 여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사회 진출을 하고 간부가 배출이 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어서 그때 파워슈트라는 게 유행을 했잖아요. 남자들처럼 어깨 막 이렇게 끼일 정도로 막 이렇게 과장됐지만 그 당시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남성과 똑같은 동등한 어떤 권위이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 같다라는 어떤 인식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옷이 나온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어떤 실루엣이잖아요. 여자가 꼭 남자 같이 할 필요가 없는 맞아요. 여성인 채로 권위 있을 수도 있는데 권위가 있다 하면 남성적이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기업 간부이신 분들이나 뭐 정계라던가 이런 남자들 딱딱한 사이에 분야에 있는 여성분들은 좀 정형적으로 똑같이 양복을 맞아요. 그렇게 입는데 뭐 똑같이 남자의 모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도 좀 짚어보고, 그렇지 않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권위와 함께 부드러운 면을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강함과 부드러움이 결국은 뭔가 상충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부드러우면 강할 수 없고 강하면 부드러울 수 없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어떤 여성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스타일링 바느질 하면서, 바느질을 배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서 그런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한 분 한 분 좀 짚어드리는 시간들을 3회차에 걸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퍼스널 스타일의 가장 기초적인 스텝들을 3회 안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부족한 게 있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그 개인적인 상담 과정 시간을 통해서 이제 1대1로 궁금한 거나 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활동들은 이제 앞으로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디자인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핏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이 옷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또 이 옷의 케어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옷을 사입잖아요. 이 라벨을 보는 것부터가 옷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벨에 담긴 정보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이고, 예를 들면 이 옷이 뭐 이 색깔로 염색됐는데 어떤 염료를 썼는지 과자 이런 거 보면은 뒤에 성분 표기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떤 향료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옷은 그런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초록색 예쁜 색을 입으셨지만 이 색을 내기 위해서 어떤 화학약품을 썼는지, 그 약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몸에 남는 성분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옷값이 저렴해질수록 좋지 않은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라벨에 담겨 있지 않는데, 만약에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시면 우리가 라벨에 요구해야 되는 정보는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특히 최대한 그 자연 소재 옷을 입히는 게 신체 반응적으로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라던가 이렇게 나일론이라던가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들은 정전기 반응들이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유아에게는 좋지 않은데, 그런 것들까지도 그냥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들인데, 염료 성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가격과 어떤 뭐 디자인만이 아니라 옷이 지닌 어떤 진정한 의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좀 잘 고를 수 있겠다.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던가 진짜 좋은 옷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3회차에 캡슐 옷장을 하면서 패션계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옷을 적게 갖는 게 모두에게 좋은지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할 때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부터가 퍼스널 스타일링 찾는 나의 취향과 이미지를 찾아내는 작업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옷만이 옷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뭐 취향, 음악 듣는 거, 내가 좋아하는 문학책,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살고 싶은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취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담아내는 게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옷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요소인지, 나는 정말 빛을 반사하면서 매끈매끈거리는 그런 소재, 유리로 된 빌딩이 쫙 늘어선 그런 대도시가 너무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가운 질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복판 이런 데보단 차라리 시골 약간 이런 데가 뭔가 정감 있게 느껴지고, 빛을 흡수하는 따뜻한 소재 질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속에 있을 때 제가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저는 무늬도 식물 문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반지들도 무늬들이 다 곡선으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뱀 모양인데 이제 요가 센터에서 명상할 때 쓰는 반지긴 한데, 이것도 역시 곡선과 뱀이라는 자연물의 문양이고, 이것도 물의 흐름이라던가, 또 제가
막 고대 문명이라던가 고고학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아해서 옛날 유물에서 발견됐을 것 같은 이집트 네,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문명을 되게 정말 좋아해서 잘 그런 어울려요. 모티브들이 있는 액세서리나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답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걸 봤을 때 기분도 좋고 이 반지도 은이니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즐겨서 끼고 있는 반지들이거든요. 뭐 하면 다 10년이고 요새는 딱 하면 10년이고 그냥 저 폰도 지금 아이폰 7인데 2017년부터 제가 이걸 썼었는데 근데 물건 진짜 깨끗하게 쓰신다. 근데 애가 멀쩡한 거예요. 저는 막 이걸 굳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냥 계속 쓰고 있고 한번 좀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바꾸려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맞아.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만 한번 갈아주고 지금 그냥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이거 막 오래 썼다는 둥 이 케이스 자체도 마음에 들어서 아무것도 안 끼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좀 핑크 컬러를 좋아해서 빨간색이나 핑크 계열 폰들 야 이것도 공교롭게도 핑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또 스타일링에 쓰기는 싫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노톤이나 블랙 바탕에 이제 핑크나 골드의 조합 뭐 이런 식의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들이 있어요. 여기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이 컬러랑 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의 조합이라서 근데 계속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쓰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고 근데 잘 안 질리시네요.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낸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질리는 편이라서 저는 정말 100% 마음에 드는 게 아니면 금방 실증내고 안 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잘 고르는 더 정말 100% 언제 만족하는 거 봐도 오래 좋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그냥 아예 이제 사지를 말자. 그 전에 너무 많은 실패를 해봤고 또 이렇게 샀다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또. 네, 또 버리거나 안 버리더라도 이게 옷장에 쌓여있는 것 맞아요. 자체가 굉장히 되게 불편한 일이고 맞아. 그 불필요한 걸 또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삶에서 물건이든 어떤 관계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불필요한 걸 짊어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해방시키면 되게 삶이 좀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어떤 여유가 생기는데 이제 물론 감정적인 것들이야 우리가 이제 되게 다루기 힘든 부분이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 물건은. 하지만 물건만큼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물건은 그래도 그 물건도 못 보낸다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놓아보내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런 최소한 물건을 좀 더 내게 필요한 것들만 갖는 그런 정리 작업을 하면서 내가 좀 이제 좀 놓아 보내야 될 것들 아니면 새로운 공간 내줘야 할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놓아 버리고 더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요새는 루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자신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 넣으면서 대부분 옷장에서 80% 이상은 안 입으시거든요. 갖고 있는 옷이 100벌이다. 그러면 20%. 맨날 입는 거는 많이 잡아야 20벌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으로는 거의 10벌 가까이도 안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정말 자주 입는 옷들은. 그러면 그 나머지 80벌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담감, 심리적으로도 이게 막 계속 왜 이렇게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지? 막 이런 좌절감을 주고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정리를 하는 연습, 또 무엇을 놓아 보내야 되는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옷장을 앞으로 관리하실 때 옷장을 볼 때 그게 좋거든요. 탁 열었을 때 다 내가 좋아하는 옷들만 있어요. 그냥 싫어하는 옷들이나 불편해하는 옷들은 하나도 없고 많은 옷은 아니지만 이 작은 옷장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싹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어떤 옷을 이렇게 꺼내도 다 어울리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크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입으면 다 어울리고 스타일링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전략을 해주고 또 삶에 기쁨을 주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옷장이라는 그 작은 공간 한 구석만이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정말 봤을 때 두근거리는 것들로만 아니면 나한테 힘을 주는 것들로만 채워넣을 수 있으면 그 옷장을 매일 열어보는데 우리는 매일도 몇 번씩 열어보잖아요. 그럼 그 옷장을 열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가 되는 옷장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옷장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좀 그런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다면 시행착오나 돈 낭비를 적게 하시면서
자신다운 멋진 옷장을 꾸려가실 수 있지 않을까?